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김명수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조희대 지금 신임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의 거는 기대는 바로 김명수 흑역사를 청산하라는 그 얘기고, 아울러서 그렇게 돼야 신뢰 회복이 된다, 사법부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어저께 취임했죠. 취임했는데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에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7일 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의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대법원장 소위 트집 잡기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딱 비토를 놓은 바로 그거. 이번에는 비토를 못 놨습니다. 왜 못 놨겠습니까? 이번에 비토 놨다가는 그 책임이 국민들로 하여금 폭발되는 지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칫하면 총선 폭망이다, 이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을 거절을 못한 겁니다. 이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소위 말해서 지연 재판에 대해서, 김명수의 지연 재판에 대한 이거는 완전한 개선을 하겠다는 신임 대법원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맞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거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것은 아주 당연한 원칙이 전임 김명수 사법부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김명수 흑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의지하고 똑같이 들려집니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요, 이거는 완전히 코드란 말이 뭐겠습니까? 코드는 바로 극좌파 노선을 하고 있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코드다. 문재인 이건 코드화, 극좌파, 좌파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법부의 간첩이 김명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사법의 흑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사법의 흑역사 맞습니다. 사법의 흑역사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에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다 앉혀놓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다 끌어내리고,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을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민변 인권법 우리법 출신들. 이거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헌법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반헌법적인 사람들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려고 발버둥 쳤던 문재인 휘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통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부를 까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있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탄핵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고 다시는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게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 자질, 자격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과연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나? No, 없습니다. 보십시오. 무조건 대한민국을 헐뜯습니다. 그들의 이념은 친북 친중의 이념입니다. 아니, 주적인 친북, 북한과 같은 궤를 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주사파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들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민주당 586 운동권들, 주사파 운동권들이 만든 이 당을 황폐화시킨 그러한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권법 출신, 우리법 출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요직에 앉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전부 한직으로 보낸 그 자가 바로 김명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정권 편에 선 판사들이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벌였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2개월,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우리법 출신 판사 김미리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아예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서 1심 유죄 판결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법 판사. 그 사이에 선거 공작에 가담한 송철호 임기까지 다 채웠습니다. 판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겁니다. 재판이 아니라 이 판사 김미리 부장판사가 정치 재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정치를 한 겁니다.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어주고, 왜? 문재인의 30년 직이다. 그 당시에 30년이니까 지금은 한 37년 됐겠네요. 뭐 선거운동까지 과거에 했다 할 정도니까 뭐 더 말할 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3건 선고가 불문율로 자리를 잡으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습니다. 판사들은 편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 소위 사법 포퓰리즘이 횡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부여된 청문회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업적의 승패를 가리킬 겁니다. 인기 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장을 법원장으로 국민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김명수의 수하라고 보지, 김명수의 수하, 법원장이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이 지금 국민들에게 쫙 박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실이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 아닐까요? 법원장을 인기로 뽑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기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후보 추천제를 이 김명수란 자가 갖다 놨습니다. 이걸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은 승진 등 우대를 하고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느 사회나 있는 상벌의 법칙 아닙니까? 인사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법원, 행정처 등 요직을 인권법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조선일보 사설자는 인사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그 이유는 지금도 법원, 행정처 등 주요 요직의 도대체가 인권법 출신들, 김명수가 만든 인권법회 또는 우리법회 이런 출신들이 동무대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에 법원 기득권 세력이 된 판사들하고 법원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조 대법원장은 틀림없이 타협하지 않고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 겁니다. 아니 법원 노조가 뭡니까? 법원에 무슨 노조입니까? 노조. 판사들과 기득권 세력이 된 소위 좌파 판사들과 법원 노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노조가 이게 무슨 웬 말입니까 법원에. 조선일보는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원, 행정처 등 요직 그 속에 인권법 출신들, 인권법이란 게 뭐 법을 그만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김명수가 클럽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법은 이름이 뭐하니까 바꿔가지고 또 인권법, 국제인권법 학회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득실득실한 좌파들 양성소를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들이 아니면 출세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김명수 사법부 시절 이 법원 기득권 세력이 된
이런 판사들과 법원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신뢰법은 물 건너가니까 이 점을 명심하라는 그러한 이 조선일보 사설자의 발언은 바로 국민들의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